정치인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지 가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했으면 더 많이 듣고 경청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 비슷하기도 거기까지 진도 빼지 마시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있고 시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은 박승원 광명시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네. 재선에 성공했고 네. 그리고 2년 맞았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좀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6년차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의 대부분의 우리 시가 펼치고 있는 정책의 한 거의 80% 이상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던져준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예, 실제로 저희는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굉장히 많은 위원회 조직이 있고 그리고 500일 원탁 토론회 그리고 100인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잘 설계를 해서 하나하나 실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실패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경험도 늘 갖고 있고요. 특히 1년 전에 구로 촬영기지 광명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늘 시민들한테 이 사업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드리고 그것을 보시고 시민들이 판단하고 함께했던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확신,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광명시정, 시책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 두 가지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하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구 위기 시대도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치분권이나 탄소 중립이나 평생교육, 사회적 경제 그러한 기본적인 측면에서 가야 할 가장 큰 틀이 있고요. 도시를 결정하는 것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거든요. 그 역동적인 힘을 모아놓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광명은 지금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건데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한이 공공택지지구, 구름산지구, 그리고 광명동 지역의 뉴타운, 그리고 재건축 사업 이런 사업들이 광명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향후 10년 동안 엄청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관리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나가는 것이 저희 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도시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 중에 잠깐 끼어들어서 말씀드렸던 기후 의병이라는 광명시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던 용어인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그 기후 의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또 그 용어를 누가 좀 착안을 했는지 이게 좀 참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탄소중립과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행사하는 데를 갔는데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할 때 이렇게 서약 사듯이 딱 이렇게 지장을 찍잖아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나는 탄소중립 활동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서약식 같은 걸 이렇게 찍는 장면을 보고 야 우리 이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이렇게 기후 의병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은 시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의병처럼 활동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1.5도씨 어떤 지구를 유지하기 위한 기후 의병들이 떨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후 의병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9,000명 가량이 1.5도씨 기후 의병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15,000명, 1.5도시니까 네. 15,000명까지 그 의병 모집을 하려고 목표를 세워서 현재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열심히 그 교육도 받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하신 분들은 또 기의병장을 뽑습니다. 네. 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여기에 예산을 2억을 이렇게 2억을 편성해서 편성을 해서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짜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나서서 의병처럼 이렇게 탄소중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아까 우리 광명의 개발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보상이 되지 않아서 네. 주민들이 원주민 거주했었던 분들께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네. 말씀을 들었어요. 예. 시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지금 이제 원래 보상 계획이 2026년부터였습니다. 근데 네. 그것을 이제 시민들께서는 빨리 앞당겨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던 거고,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이주해서 생활하려면 또 그곳에 토지도 마련해야 되고, 농사 지는 분들은 또 새로운 집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빨리 보상을 해줘야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늦춰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지작물 조사가 약 30% 이상 진행이 됐는데요. 계획대로라면 2026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이제 국토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네.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좀 한시름 놓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네. 더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계세요. 우리 시장님이 지방의원 광역의회에서도 좀 활동하셨고 네. 또 지방자치에서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지금 재선이신데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네. 주변에서는 정부의 어떤 과도한 규제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저는 두 가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중앙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뭔가 자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전국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지역마다 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거와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어떤 재정에 있어서도 좀 더 지방의 권한을 더 줘야 된다. 현재 8대2 구조인데 그동안 계속 7대3 구조로 지방의 재정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완벽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복지나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정책과 관련된 것, 환경에 관련된 것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의 권한을 더 확대시켜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민들이 지방 정부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 자율적으로 어떤 지방 자치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한테 권한을 더 확대시켜줘야 된다. 주민들의 권한을 확대한다.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예. 주민자치회도 권한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나의 마을을 좀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더 확대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사실은 어떤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시민의 권력으로 주민의 권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한참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과정이 있고요. 지금 중앙에서는 이제 당대표 선출을 위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혹시 시장님 이재명 대표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아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 잘 알죠. 제가 경기도의 민주당 대표할 때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하셨어요. 예. 성남시장을 하셨는데 그때 성남시장을 하실 때 경기도지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경기도의회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내지는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자주 통화도 하면서 그 당시에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저하고 협의도 좀 많이 하고 그 당시에 경기도에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그 워크숍에 오셔서 같이 뭐 강의도 해주시고 했던 기억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함께 경기 자치분권연대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자치분권연대. 그래서 자치분권 전국연대가 있었는데 또 경기 자치분권연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표도 하시고 저도 같이 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도 있고요. 이재명 지사와는 현장에서 그런 활동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그때 이제 그때는 시장이 아니셨나요? 저는 이제 시장이었죠. 시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코로나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한테 그 당시 10만 원씩인가 이렇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할 때 그때 경기도에 있는 5개 지자체가 먼저 성명서를 냈어요. 저 선두에 서자. 저 광명시 또 뭐 과양시 몇 개 시의 지자체장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 하자.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먼저 할 테니까 지사님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작했던 경험인데 그때도 지사님과 많이 소통하면서 보편복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뭐 소통을 해오셨. 그렇죠. 우리 사회가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기본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본 소득의 개념의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광명시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가 평생학습 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50세 되시는 분들한테 학습할 수 있도록 30만 원 이제 학습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런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돈 많이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광주에서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생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당위원장 선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남은 이제 2년 어떻게 보면 1년 남은 거나 맞잖아요. 나머지 선거 준비니까. 그 1년 동안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비정치이건 비정치이건 뭐 개인적이건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선택하고 판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지 정치인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굉장히 사심이 작동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시민적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냐로 판단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 예를 많이 드는데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 끊임없이 제기했으면 더 많이 듣고 경청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여하튼 뭐 거기까지 진도 빼지 마시고 여하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시민을 믿고 국민을 믿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그들이 갖고 이 시대에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잘 모아서 찾아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있고 시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뜻, 의지 저는 그것이 권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권력을 잘 떠받쳐서 일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은 임기 중에 죽어도 해야 될 거야. 저는 그것을 자칫하면 공적 영역보다는 사적 영역에 너무 집중해야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광명시가 워낙 산적한 사업들만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세심하게 잘 챙겨가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뭐 정치인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민심이 원하는 대로 흐르는 대로 또 순응해 가면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말씀 이재명 대표님도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광명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혹은 뭐 부탁의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장마철에다가 이제 폭염까지 겹치고 있어서 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뭐 폭우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같이 이제 함께 자원봉사도 해주고 그런 따뜻한 이웃 공동체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 도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생각이 무엇인지 늘 그것에 이제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늘 시민들과 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광명시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 떠나지 않고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는 뭐 서울 편입 문제라든지 뭐 총선 때 불거졌던 것들은 다 이제 그 얘기는 뭐 전혀 없습니다. 역시 뭐 그 총선 때 표를 노리고 뭐 했던 그런 주장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